네, 키워드로 살펴보는 국회는 지금. 오늘의 먼저 살펴볼 키워드는 나경원 등장입니다. 네, 지난 13일이었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서울 이태원 먹자골목 인근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예상된 수순이었는데요. 두 분 이번 뉴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나경원 전 의원이 10년 만에 재도전을 했죠. 2011년 오세훈 전 시장이 사퇴한 이후에 박원순 후보에게 당시 한나라당이었던 나경원 전 의원이 패배를 하면서 10년 만에 재도전을 선언을 했는데 네. 잃어버린 자유 민주주의를 되찾겠다는 독한 마음으로 재출마를 선언을 했다고 하고 서울에서부터 민주당과의 섬세한 협치를 보여드리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여기서 또 눈여겨볼 만한 것이 본인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좀 적거든요. 네. 예, 나경원은 당당하게 경쟁하겠습니다. 원하시는 서울을 만들어드리기 위해 이렇게 해서 네. 어쨌건 4월 보궐선거가 서울시 보궐선거는 미투 선거로 되고 있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진 것 같습니다. 네, 준비를 많이 해 보였어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준비를 많이 하시긴 했지만 당선은 어렵지 않나. 결국은 이제 다른 후보자들한테 양보를 하거나 단일화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당사나 국회 또는 본인의 지역구인 공작구가 아니에요. 용산구 이태원 먹자골목에서 선언을 했는데 좀 장소가 뜬금없죠. 이게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우선 용산, 이태원 먹자골목은 사실상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은 그런 동네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 폐업이 거의 대부분이고 길거리 가보시면 임대 문이라고 써붙인 그런 문구가 상당히 많아요. 나경원 전 의원이 의도를 갖고 여기서 출사표를 던진 것 같고 그만큼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어떻게 보면 아쉬운 그런 상황을 국민께 좀 호소하는 그런 선언이 아니었나 이렇게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단순 다른 먹자 골목들에 비해서 네. 외국인 비중이 높은 명동이나 이태원 같은 곳은 훨씬 더 피해가 더 컸습니다. 네.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서울에서 상흔이 가장 깊은 코로나로 인한 상흔이 가장 깊은 골목에서 출마를 선언했다. 네. 낮은 곳에 임해서 열심히 하겠다. 어려운 곳에 임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힌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군요. 네, 출마 선언에서 그 어떤 것보다 언론의 관심을 받은 게 또 신발이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운동화를 신었죠. 네. 힐을 벗어 던지고 운동화를 신었는데 1년 동안은 탁상 행정을 버리고 밖에 나가서 운동화로 뛰면서 서울 시민들을 위해 일을 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면서 운동화를 신고 선언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여성으로서의 나경원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발로 뛰는 사람으로서의 나경원을 좀 주목해달라. 어떤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 기자분들이 그렇게 전달을 잘 해주시진 않았습니다. 네, 두 분이 지난 녹화에서 야권의 단일화는 필수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나 전 의원 역시 단일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럼 결국 이게 경선 룰이라고 봐야 하는 걸까요? 나경원 전 의원 역시 단일화에 대한 의지는 확고합니다. 이거는 모든 야권 후보들이 다 똑같은데요. 문제는 단일화의 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지금 문제고 아직까지는 서로 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만큼 간을 보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조금 더 선거가 본격화되는 시점이 돼서야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야권 단일화는 필수죠. 현재로서는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에서는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고 이게 만약에 야권이 통합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3자 구도로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박영선 후보가 나왔을 경우는 네. 박영선 후보가 근소하게 앞서요. 이렇게 되면 야권 단일화 하지를 못하게 된다면 여권에 좀 유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야기를 했듯이 우선은 당내에서 국민의힘에서 오세훈 후보라든지 나경원 후보가 하나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협의를 하지 않을까. 네. 근데 이 협의도 안철수 후보도 분명 본질을 알고 있어요. 야권이 단일화를 해야 이긴다는 걸. 근데 때로는 각자의 당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정치 생명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쉽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면 이게 조기 단일화가 어려운 게 좀 해볼만 하기 때문에 지금 조기 단일화를 안 하는 거거든요. 단일화를 안 했을 때 정말로 엄청난 격차로 패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바로 조기 단일화를 했을 텐데 어느 정도
각자 세를 가지고 있고 해볼만 하다라는 정치공학적 계산이 나오다 보니까 네. 조기 단일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일단은 사실 이제 룰 자체는 어느 정도 마련이 됐어요. 김종인 이제 비대위원장도 국민 경선 100%로 가자, 당원 투표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네. 안철수 대표 역시 이제 국민의 의사를 먼저 시민의 의사를 먼저 받아들여서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우리가 후보자를 단일화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결국 이제 마지막에 가서 원샷 단일화는 어떤 이제 여론조사로 향방이 갈리게 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합의는 하진 않았는데 네.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제 다 합쳐보면 야권표가 서울에서는 훨씬 더 많거든요. 이제 결국 이제 어느 정도 선거가 진행되다 보면 사표 방지 심리 때문에 될 만한 후보 한 명한테 쏠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야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현 정부와 현 여당에 대해서 너무 실망했기 때문에 야권을 찍는 거거든요. 뭐 국민의힘이 좋아서, 뭐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좋아서 이런 분들보다는 그런 표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제 두 개로 갈라짐으로써 여당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결국은 단일화를 안 해도 어느 정도 막판에 가면 누군가로 쏠림이 있을 겁니다. 뭐 정치라는 게 머리가 불리는 대로 돌아가지는 않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단일화를 안 하는 게 양 후보들한테 합리적인 선택인 건 맞습니다. 민주당 경선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현재 여론상으로는 가장 유리하다고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는 어떨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전체적인 표로 봤을 때는 뭐 박영선, 뭐 안철수, 나경원 후보가 나왔을 경우는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표로 보면 보수 표가 더 많거든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진보 쪽이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권의 단일화가 이제 필수고,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 3자 구도로 나가도 예전에 뭐 조순시장 언급하면서 뭐 국민의힘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본인의 생각이신 거고 국민들은 그렇게 바라보지는 않겠죠. 일종의 허세죠. 왜냐하면 내가 강한 것처럼 보여야지 상대방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뭐 안철수 대표나 이제 약간의 허세를 부리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서로 접어주기는 좀 싫으니까. 이제 여당 쪽에서도 이제 고민이 많은 거예요. 우상호 의원 혼자서 이제 나온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우상호 의원으로는 안 될 것 같고 네. 이분이 또 이제 중도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완전 운동권 출신이고 좀 강력하게 좌파 이미지를 가지고 가고 있고 586 이미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이제 586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현 시점에서는.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후보로서의 경쟁력을 상실했어요. 후보로 나와 있긴 하지만 네. 그래서 여당에서 후보를 낸다고 치면 이제 박영선 장관만이 의미가 있는 상황인데 네. 박영선 장관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게 고민이 되게 길어질 것이다. 본인이 나갔을 때 안 되면 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순장조로 이제 정치에서 물러나게 돼서 한동안 복귀를 못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것이고 이제 3자 구도가 계속 될 것 같고 어느 정도 본인이 당선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판단이 서면 박영선 장관이 출마를 할 것이고 네, 지난 주말에 오세훈 전 시장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제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이제 한 번에 큰 실수가 있었다 말고는 네. 이미지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 편이에요. 그동안 대중들이 충분히 잊었죠. 오세훈 전 시장을. 그리고 뭐 다른 걸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논란 일으킨 적도 많이 없고 네. 상대적으로 좀 더 경쟁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나경원 대 오세훈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시장 한번 경험을 해본 사람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비호감도도 이제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비호감도도 좀 더 낮은 편이고 네. 이제 내가 일으킨 문제를 내가 결자해지를 하겠다. 또 네. 이제 안철수 대표도 결자해지를 하겠다고 하는 마당에 네. 이왕 결자해지를 할 거면 뭐 네. 오세훈 전 시장이 나와서 결자 해지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무상급식 때문에 지금 서울시가 이렇게 됐으니까 네. 내가 책임지고 받고 나가겠다. 네.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네. 이렇게 하시면 좀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 상황에서는 나경원 쪽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을까요?
그렇긴 한데 결국 최종으로 가면 이제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내 지지가 좀 탄탄하다는 게 장점이죠. 네. 네, 문제는 이제 당내 지지가 탄탄하신 분들이 중도를 못 끌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예를 들어 뭐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분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분들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중도를 가져올 수 있는 후보를 뽑아야 되는데 네.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중도표를 가져오기 확장성이 좀 어렵다. 또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쉬면서 그동안의 잘못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제 희석이 많이 됐고 네. 사람들이 이제 돌이켜 보니까 오세훈 시장 때 서울이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뭐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나경원 대 오세훈이라고 치면 네. 저는 오세훈 전 시장의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근데 네. 물론 이제 뭐 국민의힘 경선에서 당내 당원들의 지지를 얼마나 끌어내느냐는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훨씬 더 전 원내대표가 훨씬 더 이제 경쟁력이 있는데 네. 전체적인 지지를 보자면 저는 오세훈 전 시장에게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우선 뭐 오세훈 전 시장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조건부에 출마 선언을 했죠. 그러니까 안철수가 이제 국민의힘으로 들어오게 되면 자기는 이제 안 나가겠다. 근데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으로 절대 들어올 수 없으니까 이제는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2011년도에 이제 서울시장을 이제 사퇴를 할 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무상급식의 논란이 있었죠. 이미 뭐 10년이 지난 상황에서 오세훈 전 시장은 사실상은 이미지가 좋죠. 뭐 사실은 뭐 얼굴도 뭐 훈남이시고, 예, 그다음에 또 인기도 많고 그렇게 뭐 잡음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빼고는 저희가 계속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도 뭐 오세훈이냐 뭐 나경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저쪽 여당 쪽에 과연 어떤 후보를 낼 것인가에 따라서 아마 당내 경선하기 전에 이 두 후보를 불러놓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 뭐 전 시장이랄지 나경원 전 의원이랄지 마찬가지고 누가 나가서 본인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야권의 단일화, 그러니까 야권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오세훈 후보의 이 출마 선언은 사실은 처음에 저도 좀 의아했어요. 서울시장 본인이 뭐 무상급식 때문에 저렇게 사퇴하신 솔직히 분이 왜 다시 저렇게 이제 출마 선언을 또 안철수 당대표까지 이렇게 거론하면서 저렇게 들먹일까? 그렇게 대권으로 가는 그 정말 서울시장이 이게 정말 이렇게 큰 것인가라고 좀 약간 의심을 했었는데 네. 계속 뭐 행보를 보고 또 이렇게 살펴본 결과는 뭐 이미지 자체는 확실히 이제 나경원 전 의원보다는 훨씬 이제 좋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네. 저도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보시기에 야권 단일화를 한다면 어떤 후보가 누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이건 뭐 정해져 있죠. 단일화하게 된다면 당연히 안철수 후보 그쪽으로 이제 단일화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네. 단일화가 안 된다면 뭐 나경원 국민의힘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오세훈 후보보다는 나경원 후보를 내세울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좀 생각이 되어지고 네. 근데 이 논의조차도 이제 지금 중요치 않아요. 왜냐면 뭐 우상호 후보가 됐던 저쪽에 박영수 후보가 됐던 또 제3의 인물이 됐던 간에 야권은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단일화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정말 자기네끼리 밥그릇 싸움 하다가는 차기에 있을 대통령 대선에서도 역시 또 힘든 그런 형국을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뭐 야권의 그 어떤 그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좀 상황이겠죠. 네.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시장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으로 범야권의 빅3가 출마 선언을 끝냈습니다. 재보궐에 흥행 요소가 모이고 있는데요. 서울시장은 누가 될까요? 4월 7일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